실적이 이제 뭐 쏟고 났었을 때 딱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차트 보시는 분 여기 차트 열어놨죠? 네. 예, 여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차트하고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네. 예, 비슷하죠, 여기. 지금 이 급감했고 지금 손실 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빠졌고 그럼 다시 회복이 되면 이렇게 될 거라 이거죠.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책을 볼 때, 이런 책을 볼 때 그냥 책만 보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실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하고 이제 대조해가지고 이 기업과 이 회사가 이제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까. 그 84년도면은 지금부터 35년 전 이야기거든요. 35년 전에 쓴 이 책이 지금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슈퍼스톡서가 되는 거는 그냥 묻지마 장투했을 때 슈퍼스톡서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매출이 한 번씩 휘청하고 휘청할 때 이렇게 크게 먹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FNF 같은 기업이 있었잖아요. FNF. FNF가 처음에 매출 한번 점프할 때가 디스커버리 한번 날아갔던 거고 주춤하다가 그 다음 뛰어간 거는 MAB 때문에 뛰어간 거고 지금도 주춤하고 있는 거는 중국 진출한다고 했다가 이제 갈 줄 알았더니 이제 뭐 저도 사실 FNF 올해 많이 매매를 했었거든요. 저는 했었는데 요때 내가 좀 팔았는데 그게 중국에서 뭐 불매운동 난다는 얘기 그건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도 그냥 실급을 몇 번 했었어요. 그냥 중국 사람들은 워낙 사도 보복 때문에 한번 고생 많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책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시점 투자하고 하면은 굉장히 요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하나 판단하는 게. 근데 우리 이런 거 통해서 시점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이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볼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제품 수명 주기.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품. 가장 오래 간다면 항공기 정도가 오래 가는 건데 그 항공기도 계속 새 항공기 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자동차도 우리 여기 차 오래 타신 분 혹시 차를 첫 차 지금도 타고 계시지 않죠? 그죠? 또 바꾸잖아요. 근데 바꿀 때 아반떼 첫 차 아반떼 탔던 분이 이제 10년 뒤에 차 바꿀 때 아반떼 시형 모델로 바꾸고 그거부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아반떼 또 시형 모델을 바꾸는 그런 분이 계시나요? 그렇게 안 하죠. 보통 아반떼 샀다가 소나타 샀다가 더 좋은 차를 이렇게 바꿔서 업데이트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품이라는 거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서 매출도 늘어나면서 이제 장투를 가는 거지. 그냥 뭐 묻지마 어떤 할아버지처럼 장투를 하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매출이 쭉 늘어날 때 주가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상적인데 제가 이제 기업 분석 동영상 몇 개 올렸는데 보시면 저는 뭐 주구장창 매출만 얘기하잖아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하는데 사실 매출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갖고 요렇게 돈을 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없고 보통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익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원재료 가격이 뭐 급등을 했다든지 뭐 갑자기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까는 이상이에요, 이상. 그래서 그 실제로 시전 투자 안 하신 뭐 그 서재의 부대롱처럼 그걸로만 공부했었던 분들은 뭐 택도 없는 소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PBR이 어쩌고 저쩌고 뭐 PER 해서 뭐 몇 가지 팩터 이용해서 하면은 돈을 다 벌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실전 안 해보신 분 같아요. 그거는 실전 하면 그렇게 안 나오고 실전 이게 실전이야 이게. 캠피서가 말한 것처럼 매출은 막 그냥 이렇게 하되 중량은 방향성 위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도 이렇게 하다가 막 적자 났을 때, 적자 나면 주가가 막 반토막 나거든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사는데 이게 확 꺾일 거라 그러면 사면 안 되는데 이게 휘청휘청 하는 이유를 팩트를 잘 보고 있다가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회사가 망가진 게 아니라 회사가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급감한 이유가 뭐 광고 선전비로 100억씩 때려 부었다더라. 그런 거면 이제 투자할 만하죠. 광고 선전비라는 게 우리가 지난달 모임에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00억 있으면은 광고비 100억 투자하겠어요. 비징 100제 사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어떤 경영자가 광고 선전비라든지 연구개발비를 100억씩 낸다면은 이 사람은 미쳤거나 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제 바이오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그 바이오 기업이 연구 개발비를 이를 최소한으로만 쓰는 거야. 100억만 쓴다든지. 근데 그 회사 대표 이사님께서는 5조 라이센스 아웃을 에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5조를 벌 거면은 왜 100억만 투자해요, 그거? 그냥 빚내서도 왕창 투자하죠, 그거. 그래서 그 100억 투자했다는 것도 어디다 연구개발에 보면 세부 항목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00억을 어디다 투자했는지 쫙 봤더니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냥. 그 인건비를 어떻게 쓰냐면은 우리 여기 승무분 정 계시는데 이 승무분이 그냥 직원으로 그 회계 처리를 하면은 그냥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는데 20명 중에서 19명은 연구원을 넣어버리면 연구개발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우리 그 나이롱처럼 이제 해결하시는 분하고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연구개발비로 이제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연구개발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무형자산으로 쌓아버려요. 그래서 무형자산이라는 게 엄청나요. 자산이 50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500억 중에서 400억이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이 뭔가 싶어봤더니 연구개발비인 거예요. 그러면 무형자산은 언젠가 생각해야 될 거거든요. 사실 이 회사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한 이제 그 바이오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이오주는 말하는 거 아니고 이 우리 유튜버에서 갖고 있는 바이오주 말고 다른 분이 갖고 있는 바이오주들만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바이오주는 다 훌륭하신 기업들이고 라이선스 다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티하지 마시고 이제 이 바이오주들은 다 신앙심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이 불신앙자한테는 그냥 엄청난 이제 댓글 테러와 그냥 쪽지 테러가 나오기 때문에 뭐 하여튼 최근에 문제된 그 기업도 잘 될 거예요. 그 기업도 잘 될 거고 제가 겁나니까 이제 여러분이 안 갖고 있는 그 바이오주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뒤로 갔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매출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이익이 이렇게 출렁거릴 때 이게 요만큼 이제 잘 보세요. 매출은 norm하게 늘어나는데 좀 정체가 있었죠? 있었는데 이익은 요만큼 꺾였어요. 근데 주가는 이만큼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익은 한 10% 빠졌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이제 다 손절하죠. 그때 이제 이때 보세요. 이렇게 딱 보세요. 이때 이제 그 케이블 TV 전문가한테 그 ARS로 이제 상담 받아 보시면은 그 케이블 TV 전문가님께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 매수 단가 얼마십니까? 하면 이때요. 그리고 비중 얼마큼 됩니까? 60%면 그 고객님 그 비중 조절 잘못했었습니다. 일단 끊고 나가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손절을 뭐 어떻게 보면 될까 하면 뭐 목표가 요만큼 잡고 이제 손절가 요만큼 잡고 이제 비중 조절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전문가라는 분한테 요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회사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없고 단기적인 이게 차트 캔들을 보면서 이 캔들이 뭐 빨간 색깔이니까 뭐 빨간 차트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때 또 거래량도 보시잖아요. 이게 그래 보면서 뭐 지지선이 이렇게 딱 보면서 지지선이 붕괴됐습니다. 62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손절하고 났더니 이렇게 더 빠지고 아이고 이 전문가 말이 맞구나 싶은데 있고 한 3년 있다고 봤더니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잘못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매출은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기업들 KSS 해운 같은 거 그렇죠. KSS 해운 같은 거 보시면은 매출이 쭉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KSS 해운을 보면 최근 한 4, 5년 동안 매출 더블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배를 산다고 또 있고 이제 대출 좀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 막 흔들리거든요. 이게. 흔들리는데 지금 배 세척 더 샀잖아요. 이게. 그러면 3년 뒤면은 요건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결국 3년 뒤로 보면 올라갈 건데 요게 이렇게 막 이게 움직일 텐데 이거 어찌 본다고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제발 이거 보지 말고 이거 보자 이거죠. 매출을 보자. 그래서 이거 볼 시간에 그냥 우리는 책 보고 공부하고 만나서 이렇게 토론하고 제가 게스트 좋은 분들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게스트 분들하고 이제 토킹 어바웃 하면서 우리의 신앙심을 이제 길러가자 이거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거 하잖아요. 구역 예배 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구역 예배 보고 이제 우리의 철학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정도면 좀 더 힘든 거죠, 이게. 이 정도면 이제 매출은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 이번에 매출까지 꺾인 거예요, 이제 매출까지. 그리고 이제 주가는 그냥 뭐 이렇게 되죠, 그게. 그래서 투자라는 게 뭐냐면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죠? 근데 실전 투자는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라 2 더하기 8 빼기 7 더하기 1 이렇게 돼버려요.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거는 이런 거는 투자하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됐던 뭐 어떤 바이오주로 투자를 했는데 크게 돈을 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돈을 번 게 과연 건전한 투자로 그냥 돈을 번 걸까? 아니면은 위험한 그 장에서 들어서 돈을 번 걸까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이제 신생 스타트업 기업 또는 이제 이렇게 초기의 기업들은 직원들 해봐야 뭐 4,5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안 돼요. 중소기업들. 에코마케팅 같은 회사도 직원 해봐야 180명인가요? 뭐 한 200명이 안 돼요. 그 회사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처음 성장하는 기업들은 10년 건속자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가 자체가 10년 안 됐는데 무슨 10년 건속자가 있겠어요. 대부분 직원들이 얼마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그 저도 최근에 이제 토요일 날 뭐 어떤 그 강의 갔더니 너무 이제 행사 진행이 좀 어설프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근속 연수가 너무 짧은 거예요. 회사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직원들이 최대 오래 근무해서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재고 관리 같은 거 실패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매출이 안 나오면서 이제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제품을 적기에 도입하지 못하는 결함.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황사가 막 있으니까 지금 황사를 위한 공기청정기 만들면 잘 팔리겠네. 라는 게 판단 착오였잖아요. 이게. 이런 게 흔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월간 출하량이 월간 중무량보다 적어지는 현상. 이게 뭐냐면은 지금 출하되는 거는 월 매출 30억씩 나오는데 주문이 2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월 매출 30억이 나오지만 주문이 20억밖에 안 된다는 거는 다음 달 되면은 매출 줄어들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이때 경영진이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이제 요즘 뭐 직장 다니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요런 분들 계시잖아요, 요런 분들. 이런 분들이 뭐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이제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업계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기 모멘텀이 잘 통했어요, 이게. 실적 좋아지면 이제 날아가고 꺾어지면 좀 빠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빠꾸미들이 많아가지고 분기 모멘텀이 안 통하거든요. 안 통하는데 이제 한 분기 실적, 두 분기 실적이 나빠지면은 사람들이 이 회사 망할 것처럼 그냥 내다 다 팔아버린 거야, 그냥 손절매 다 해버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운용사라든지 기관에 있는 분들은 실적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한두 분기 실적 나빠지면 그냥 다 그냥 팔아버려요, 이거를. 그때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다, 이거죠. 너무 많은 사람이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으면은 그 과도하게 빠진 걸 통해서 기회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한두 분기 경영자의 미스라든지 직원들의 실수로 해서 신제품이라는 걸 적시에 못했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기회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 홍수관이라는 분은 얘기 참 자주 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사업가 투자는 복싱과 공통점이 많다 이 부분에 있고 이걸 갖고 왔는데 처음 몇 라운드는 훌륭하게 싸우지만 나중에는 강타를 얻어맞고 로프에 매달리는 복싱 선수들이 많다. 복싱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핵심은 녹아웃이 될 회사, 간신히 버틸 회사, 챔피언의 자질이 지닌 회사를 가리는 데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홍수환 이분을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 이분인데요. 이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챔피언이 되기까지 건투샵을 많이 나갔는데 자기 어머님이 한 번도 경기를 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안 보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맞는 거를 차마 눈뜨고 못 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건투라는 거는 챔피언이 된 챔피언조차도 많이 얻어맞고 많이 때리다가 많이 맞아도 맷집이 좋아갖고
다운이 안 되고 다운이 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저력이 있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지. 한 대도 안 맞고 그냥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그런 선수는 없잖아요. 우리 투자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종목 투자해갖고 10종목이 다 수익이 날 거라는 거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10종목, 20종목 투자하다 보면은 그 중에 상패 종목도 나오고 그냥 가해 종목도 나오고 힘들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한 저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 자금 자체부터 조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유 자금이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거여야 되고 또 투자를 할 때 주가가 20, 30% 빠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안목을 먼저 가져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몇 분에 한 20분 했나요? 56분. 56분 했어요 벌써요? 아 지금 반도 안 했는데 이거. 56분.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그냥 끝까지 할까요? 좀 계속 할까요 그냥? 예. 예. 아유. 제가 토요일 날 하도 기어가지고 3시간 연속 하는 거 보고 내가 저건 악마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러고 생기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분기 실적은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개 분기나 두 개 분기 이익이 그 앞질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여의도에 있는 애널들보다 우리가 먼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는 애널리스트가 나오셨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은 개판이라고. 근데 오늘은 이제 매니저님께서 오셨는데 매니저의 시각도 개판이에요. 이게. 예, 나중에 이제 Q&A 할 때 이제 또 다른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예측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특히 종목 예측도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 예측이라는 거는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라는 분들은 대부분 다 틀리신 분들이라 보면 돼요, 그냥. 그런 걸 믿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갖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좀 더 긴 시각을 한 3년 앞을 본다든지 좀 길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안 보는 그 시각에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얘기할 때 또 조심하셔야 될 기업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이제 거짓말하는 놈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혹시 이 회사 주주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욕하시면 안 되니까.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16년도에 매출이 942억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매출은 1,800억이었으니까 2년 만에 매출이 몇 배 늘었죠? 2배죠, 2배. 그런데 올해는 2,200억이래요. 그런데 내후년에는 무려 매출액이 3,600억인가 나와요. 그러면 무려 한 7년 만에 매출액이 4배가 뛰어나는 놀라운 기업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던 그런 매출액이 급증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기별 매출을 보면 이렇게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있는 거고 계속 매출이 이제 쭉 성장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매출은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영업이익도 성장하는 기업인데 아주 놀라운 건 뭐냐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무려 32%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는 30%가 나왔는데 요즘 줄어든 게 32%예요. 근데 이게 무슨 기업이 이렇게 매출 총이익이 높죠? 뭘 만든 회사냐면은 여기 비닐봉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면 봉지 만든 회사거든요. 라면 봉지. 저것도 한번 줘보세요. 저거. 예. 예. 이게 필름이잖아, 필름. 이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 총이익률이 37%가 나와요. 와,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도 있는 회사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SKC라든지 유초나 뭐 두폰 같은 회사들도 이거 만드는데 이 회사들도 영업이익률이 2%가 안 나오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알던 어떤 기업은 물고기 잡는 기업이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45%가 나왔어요. 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잡냐니까 엄청나게 고급 어종인 물고기를 넣으면 다 나온다는 거게 우럭발인 가게에 너무 나오고 그래서
한 배가 떠 있다가 잡으면은 나오고 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배를 나르고 그 고기를 나르고 있는데 그거 잡아갖고 영업이익률이 45%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사진도 보여줘라 했더니 찍긴 찍었는데 이상하게 비슷해 보여요. 똑같은 배 같긴 한데 번호는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 참 놀라운 회사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제3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땅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생산동이 3개가 들어가고 있고 이쪽 기숙사가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만 만들면 매출이 또 더블로 늘어난대요. 그래서 한번 가볼 수 없겠냐고 했더니 중국에 있는 공장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허허벌판이어서 가봐도 이제 배가 없으니까 나중에 좀 올라가면은 이제 한번 투자자님 모시고 한번 이제 한번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를 믿어달라. 이 회사의 퍼가 지금 2점대예요. 2점대. 야,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라면 봉지 만드는 회사가 뭐 라면 봉지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썬틴이라 그래갖고 우리 자동차에 보면 앞유리 있잖아요. 앞유리에 들어가는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근데 그 GIT라는 회사예요. GIT, GIT라는 회사인데, 그런데 이걸 또 많은 분들이 먹고 탕이거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건 100배가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은 100배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퍼가 2점대잖아요. 사실이면은 이제 20배 정도 갈 수 있고 매출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20배까지 가니까 10배 가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더블로 늘어나면 그래서 곱하기 5 하면 100배 가는 거죠. 이게 그 GRT 주주님께서는 100배가의 주식을 갖고 계신 거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GRT 주주님만큼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사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이제 뭐 영업이익률, 매출총이익 30%씩 나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못 갖고 있는데 하여튼 뭐 중국 투자하실 때 보니까 내가 거기 인사동에 가면은 차박물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차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복건성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 꼭 복건성 차를 마셔요. 복건성의 회사에서 하도 많이 말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믿기 어려운 거는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는. 그래서 퀀터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위험성이 저는 바로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야, 그거 너 믿을 수 있겠냐? 그걸.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데 40살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보지 않은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예. 뭔가 이상하잖아요. 모든 게 완벽한데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는 그렇게 한 번 사귀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완벽하다고 소개팅에 적혀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상한 놈이다 그러면은 소개팅 해준 사람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죠. 그럼 아 내가 이상한 놈인지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뭐 투자는 본인의 책임을 해갖고 뭐 남친은 본인의 책임을 하면 이거 열받잖아요 이게. 그래서 뭔가 종목 얘기할 때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의 지적 분석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근데 이런 기업의 대표자들은 굉장히 그 선생님처럼 좀 잘생겼고 진실해 보여요. 그냥. 그래서 저희 회사를 믿어주세요 하면서 저희는 진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면서 와보시도 됩니다 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지을 거야? 하면 이렇게 지을 거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 건설비가 2천억이 들어가는데 뭐 우리 자체 자금은 다 돈 강화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면 배당 좀 한번 하시보시다 했더니 아 배당은 좀 힘들겠다고.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죠? 짓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래서 이제 PSR이 2.5가 넘으면 피하고 3이 넘으면 절대 사지 말라. 요건 초보자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말 같아요 이게. PSR이 0.75 이하인 슈퍼 컴퍼니를 적극적으로 탐색해라. 이게 뭘 말하냐면은 어떤 기업 투자할 때 그 아무리 그 저처럼 잘생기고 인자하고 진성 있던 분이 어떤 종목 얘기하더라도 반드시 매출액을 보시라는 거예요. 매출액을. 그래서 정말이지 그냥 뭐 그냥 눈물이 거성거성거리면서 이거 저 우리 회사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매출액이 100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라 그러면 사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숫자를 보고 믿어야지 어떤 회사의 그 요거 말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이게 또 되게 중요한데요. 상폐되기 직전 회사들은 PESR이 엄청나져요, 이게. 그래서 뭐 상폐되기 정리 매매 들어가는 기업들 중에서 뭐 40, 50원에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뭐 PSR이 엄청 낮는데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그래서 PSR이라는 한 가지 지표만 갖고 투자하는 거는 거의 그 34년 전 캠피스로 돌아가는 얘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84년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좀 다각적인 입체적인 이제 관점에서 우리는 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지표를 본다면은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건 매우 좋은 이제 투자 습관이시니까 뭐 여러분들도 꼭 집에 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한번 쭉 다 보세요. 매출액하고 시가총액 비교해가지고 나는 얼마나 위험한 투자자인지를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태반은 뭐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큰 기업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좀 뭔가 위대한 투자자이거나 아니면은 뭘 모르는 투자자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PSR과 상관없이 성장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알 수 있는 투자자면 자기는 스스로 이제 난 초보 투자는 아니다. 나는 이제 중급 혹은 상급 투자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거는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 자기 수익률로. 근데 그러지 못하면서도 그냥 그 과도하게 높은 PSR 종목을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이지 이제 요즘 같은 장세에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지표를 보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요거는 작년 말 매출액 중에서 내가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PBR은 아니고 PR을 제가 오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제가 맨날 PBR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PRR을 쓴다는 거 PBR로 잘못 쓴 거고 이거 한번 좀 계산을 해봤어요. 2018년 말 연구개발비하고 시가총액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그 캠피서 이 아저씨가 34살 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PRR이 15배가 넘는 기업은 절대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면 안 되는 기업들입니다. 유관양행, 녹십자, 강동제약, 대웅제약 하면 이제 대웅제약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혼나겠네 이거. 아 이거 대웅제약 같은 위대한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한미작품 같이 위대한 기업도 말고 하여튼 이거를 이 가치를 잘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은 빼고 초보자분들은 이제 이거 PRR이 15배 넘어가는 기업들은 투자하지 마시라는 건데 그러면 살 수 있는 게 종건당, 동아 ST, 일동제약 이런 것들을 이제 살 만한 기업들인데 중요한 건 컨터 분석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좀 열받는 게 여기서 그냥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아까 보여줬던 그런 기업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의 첫걸음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슬라이드 이 기업 중에서 한 요거 정도는 공부해 볼 만하네 갖고 투자의 이제 첫 단서를 잡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그럼 어떤 걸 사야 될까 하면서 일동제약 얘는 왜 이렇게 낮지? 뭔가 문제 있자면서 뭐가 약점 있고 하지만 빼버리고 동아 ST는 왜 이렇게 낮지 않을까? 아 이거는 그 지주회사하고 같이 붙어 있구나 하면서 또 빼버리고 종건당은 왜 그렇게 낮지 하면서 종건당은 연구개발비를 1150억이나 쓰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면 요거는 괜찮네. 그럼 이제 종건당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위에는 한미약품이라든지 근데 한미사이언스가 합쳤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주회사 나눠져 있으니까. 시가총액이 이상하다 싶으신 것들은 제가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 나눠져 있던 합쳐보고 했거든요. 이건 한 예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개발비는 모든 기업에 다 통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비가 매우 중요한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업을 쭉 하면서 내가 바이오텍들은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있고 바이오텍이 있어요.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있는데 바이오텍들은 여러분들이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화학 박사라든지 이런 분이 아니면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우리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위대한 투자자들이세요. 여기 PR에 살 수 없는 이런 것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은 바보들이 아니고 위대하신 투자자들, 현명하신 투자자들만 그 투자하시고 저 같은 거에 이제 지력가 안목 있는 분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종목들인데 뭐 자신은 잘 알겠다 그러면은 사면 되죠.
제또 중화제약도 있네요, 이거. 16배. 이런 것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액 만드는 회사여서 사실 이 회사는 제약사라기보다는 정수기 회사, 그런 회사거든요. 수액이라는 게 엄청 무거워요, 이게. 무겁다 보니까 똑같은 거를 팔더라도 이게 커피 하나의 무게가 많겠어요. 수액 한 덩어리 무게가 많겠어요, 이게. 가격을 따진다면은. 그래서 JW 중위제약 같은 경우는 대형 창고들이 다 있어야 돼요. 각 지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 부자가 되다 보니까 좀 틀리긴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또 좋은 기업이 여기서 컨트하다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분석과 그러니까 C주가 날줄이 서로 이게 막 엉키잖아요, 이게. 투자라는 건 하나하나의 팩트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팩트가 공부하는데 시초점이 되는 건 맞는데 그거 갖고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빠졌던 거 집어넣고 하면서 이렇게 모으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비를 보면은 이제 대형 제약사들은 매출액의 한 10%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형 제약사도 한 10% 가까이 쓰고 있고 소형 제약사들은 4.7%밖에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형 제약사 중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런 거 투자하고 있잖아요. 바이오테크 같은 거 투자. 그럼 너 왜 투자하냐 그러면은 코끼리는 달리지 못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서로 싸움이 나니까 그때는 칭송해줘요. 그래. 맞아. 너는 빠른 걸 좋아하지 하면서 이렇게 칭송해 주시고 서로 싸우지 마시라고 해서 싸우면 서로 이제 기분 나쁘고 계속 칭송했다가 돈 받다 그러면 막 밥 사달라고 그러고 너는 미단 투자자다 하고 이제 칭송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ER은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한 대강의 척도로만 사용하다. 이거는 이 친구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할 때의 대강의 척도로만 쓰라는 거예요. 척도. 그리고 PER은 실수를 줄이는 거에 있는 겁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해라는 거고 또 이때부터 3년도만 얘기했던 게 연구개발을 어떻게 해결 처리하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기업들은 이거를 전부 다 무형자산으로 쌓아놓기도 하고 어떤 회사들은 이제 연구개발비 정부 지원금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PSR이 충분히 낮으면 그 주식을 사라. PSR이 충분히 낮은 주식을 찾지 못하면 사지 말라. 그러면은 한번 한번 볼까요? 주가가 10,000원이에요. 2019년 9월 11일. 제가 이 자료를 9월 11일이나 준비했나 보네요. 시가총액이 1,528억이면 PSR은 얼마인가요? 이거는 이제 E는 아직 확정치 아니니까 이걸 보면 되고 좀 실력이 쌓이시면은 이제 추적을 해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투자를 할 때는 예측치가 있고 확정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작년까지는 확정치, 이건 예측치인데 투자를 할 때는 그 확정치까지를 이까지 딱 보면서 이제 이쪽 4,000원에서 이쪽 5,000, 이쪽 5,000, 이쪽 5,300, 이쪽 5,800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된다면 예측 근거가 뭔지를 보고 자기만의 예측치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이 발표되면 내 예측치와 실제 발표 확정치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공부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좀 이게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좀 좋아지고 있고 집에 당길 수 있는 건 100억까지 했다가 줄었다가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시가총액 1,500억이면은 이 회사는 좀 싼 기업 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PSR 같은 경우도 1조 5천억인데 1,500억이면 PSR 0.1인가요? 좀 싸 보이네요, 그죠? 이 회사가 이수화학이에요. 이수화학인데 이 이수화학의 매출의 80%는 뭐냐면은 이거 아키벤젤이라는 건데 리니어 아키벤젤이라고 아키벤젤이 뭐냐면은 그 계면 활성제라는 건데요. 계면이라는 게는 이제 이게 이게 면이잖아요. 이 면 껍데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여 가지고 저기 물컵 좀 예. 아니 거기 예, 통요. 이게 유리가 있으면은 유리에 뭔가 이물질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이물질이 딱 붙어 있다는 거는 이 유리와 이 까자가 이게 붙어 있으면은 이 까자가 붙어 있는 건 이게 눌러 붙어 있는 건데 이 사이에 면을 활성화시켜서 떨어뜨리는 거. 세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적인 회사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80%가 이렇게 그 화학인 이 아케이 벤젠을 만드는 회사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건설 이수 건설이라고 해서 이 이수 건설은 돈을 잘 못 벌게 하는데 적자만 벗어나면 되는 거고 바이오 저거야 뭐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거고 핵심은 이 화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수건설과 이수앱지스 아까 말한 그 제약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렇게 아케벤젠을 만드는 회사 이렇게 독일에 있는 회사 이렇게 쭉 있고 밑에서 이제 사우디에 있는 회사와 이제 브란스톤이라는 우리 건설회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매출은 아까 봤잖아요. 매출은 2조 5천억 이게 그냥 플랫하잖아요, 그죠?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 화학 부분이 이제 들쑥날쑥해요. 이게 주었다 넣었다 이런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빠 때 샀다가 좋을 때 파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OPM이 영업이익률이잖아요. 마진율이 이게 들쑥날쑥하는데 이렇게 이수학도 괜찮은 기업인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 화학 부분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기업은 뭐 30몇 프로 나오는 아주 위대한 기업이죠, 그거. 근데 이수학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죽어라 해서 나오는 이익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라면 봉지 만들어 갖고 그냥 34%씩 내는지. 하여튼 이제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이제 핵심은 매출은 꾸준한데 경쟁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잘 안 나오는 기업 회사인데 최근에 일본 회사 중에서 그 일본에 가면은 에녹스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 큰 이제 정유 회사가 있어요. 그 정유 회사에 JXGT라는 이제 이 공장 설비를 폐사를 이번에 했거든요. 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아키벤젠의 가격이 이제 좀 반등을 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원재료 가격도 이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수학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는 가치 투자와 차트를 그 콜라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주봉을 보시면은 이제 기존 주주분들은 가슴이 아플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매출액이 우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업이익 때문에 이게 이 모양인데 이제 일본 공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조금 사가지고 차비라도 버시는 게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니까 이거 뭐 나중에 손해 보시면은 이 모임 안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IBM이라는 회사를 갖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얼마도 됐죠,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 예? 10시. 10시요? 토론 언제 하요, 그럼? 큰일 났네, 이거. 토론. 우리 지난달에도 11시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달. 안 하셨죠? 우리 집에 좀 빨리 가셔야 될 분 계시나요?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될 분은 지금부터 그냥 가시고 제가 끝날 때쯤 정말 좋은 정보 얘기할 건데 먼저 가셔도 됩니다. 그거. 아니 뭐 본인의 책임이니까 뭐. 그러면은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좀 끄시고. 예.